네, 안녕하세요. 매일 아침 빠르게 만나는 미국 주식과 테슬라 소식 아트라운 TV입니다. 자, 현재 유튜브상에서 테슬라 2024년 주주총회가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라이브 방송은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방송 오늘 말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총 결과에 대해서는 내일 제가 방송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금일 주제는 축 일론 승리, 그러나 정말 승리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릴게요. 테슬라 주가가 어제 데이마켓에서만 하더라도 10% 상승을 보여주었는데 현재 3%대 상승으로 끝이 났습니다. 뭔가 슬슬 상승의 시동을 걸고 있는 것 같은데 테슬라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같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부터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술주 특히 엔비디아, 브로드컴, 테슬라 같은 주식들이 선방을 하면서 나스닥 주가가 좋았어요. 0.34% 오르면서 역사상 계속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하고 있습니다. 나스닥의 상승에 힘입어 S&P 500도 0.23% 오르면서 4일 연속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어요. 금일 상승에는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물가가 영향을 끼쳤습니다. 어제는 CPI 지수가 발표되었고 오늘은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가 되었어요. 이 PPI 지수는 전월 대비 수치가 중요합니다. PPI가 전월 대비 낮아졌냐 높아졌냐에 따라서 다음 달 CPI 지수가 결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5월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0.2% 하락을 보여주었어요. 자, 하락했다라는 건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월가 예상치가 0.1% 전월 대비 상승이었어요. 자, 그런데 하락을 했다라고 하니까 이 월가 예상치를 크게 하회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7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4월 달에는 이 생산자 물가 지수가 3월 달 대비 0.5% 상승을 했었어요. 자, 하지만 5월 달 들어서 오히려 0.2% 하락을 하면서 전월 대비로도 크게 둔화된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전년 동기 대비 기준으로도 2.2%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 역시 예상치였던 2.5%를 크게 하회하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연준의 물가 목표치가 2%대 상승인데 그에 준하는 수준까지 내려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PPI 지수의 하락은 에너지 가격이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4.8%나 하락을 했어요. 에너지 가격이 하락을 하면 상품의 원가도 하락을 하기 마련입니다. 제조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이죠. 0.8% 떨어지면서 10월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을 보여준 상품 가격이에요. 자, 안 그래도 어제 FOMC 회의 결과 때 파월 연준 의장이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향해서 완만한 진전이 추가로 있었다라고 높게 평가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자, 이번 달 말에 있을 PC 지수, 개인 소비 지출 또 하나의 물가 지수죠. 이거 역시 둔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이에 따라서 10년물 국채금리도 오늘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국채금리 하락은 나스닥 기술주에 좋은 영향을 주죠. CPI에 이어 PPI마저 크게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5월달 금리 인하 확률이 상당히 올라왔어요. 69.3%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매일 하루하루 등락이 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신뢰가 가지 않는 지표이긴 해요. 하지만 자, 이 확률에 따라서 그날 주가가 계속해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주시에서 트래킹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장은 연내 한 차례에서 두 차례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FOMC 결과에서는 한 차례 금리 인하만을 예고를 한 상황이죠. 어쨌든 연내 금리 인하 한 차례는 꼭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총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테슬라는 2.92% 상승한 182.47불로 마감을 했어요. 자, 오늘 장중에 191불까지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데이마켓 때는 10%대까지도 오르고 했죠. 193불까지도 오르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자, 아직까지는 이 182, 3불대의 저항이 꽤 강한 것 같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3월 초에 이렇게 크게 하락을 하기 시작했을 때 갭 하락이 있었는데 이때가 한 180불대 초반이었어요. 182, 3불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면 아무래도 차익 매물이 많이 출회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차익 매물들이 없어져야지 주가가 더 잘 오를 수도 있겠죠. 자, 차익 매물이 있다라는 거 아직도 테슬라의 성장이라든지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비관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뜻이기도 할 것 같아요. 자, 하지만 아직까지는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의 우호적인 투자자들이 더 많다라는 게 이번 투표 결과에서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총에서 가장 중요한 안건은 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CEO 보상 플랜과 텍사스 법인 이전이 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는 델라웨어주의 법인을 등록해 놓은 상황이죠. 하지만 델라웨어주 판사가 일론 머스크의 2018년 이 CEO 보상 플랜에 관련해서 무효화 판결을 내렸어요.
자,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안건을 제안을 한 테슬라이고, 자, 사전에 이미 주주 투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주 투표 결과가 어제 나왔었죠. 자, 여기 그래프를 보시면 첫 번째 그래프는 CEO 보상 플랜과 관련된 그래프입니다. 이 파란색 라인은 찬성하는 투표고요. 회색 라인은 반대하는 투표예요. 찬성하는 투표가 압도적으로 많죠. 특히 이 주황색 선을 넘기게 되면은 결과가 나온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찬성 투표가 주황색 선을 넘겼어요. 텍사스 법인 이 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찬성 투표가 훨씬 더 많죠. 자, 실제로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 보상 패키지 지급하는 73% 찬성률을 보여주었고, 텍사스 법인 이전과 관련돼서는 89% 찬성을 보여주었어요. 일단 알렉스님의 트윗을 보면은 테슬라 주주들, 그러니까 유권자 중에 67%나 투표에 참여를 했다라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득표율이라고 볼 수 있겠죠. 월스트리트 사상 최고치라고 합니다. 얼마나 테슬라 주주들이 테슬라라는 회사에 관심이 많은지 그 높은 참여도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테슬라 전체 주주 중에 40%가 개인 주주입니다. 자, 그리고 이 개인 주주 중에서 97%나 찬성률을 보여주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 찬성률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그리고 기관의 찬성률은 50.8%로 나왔습니다. 절반 정도 찬성을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개인들의 압도적인 지지가 없었으면 투표에서 질 수도 있었겠어요. 자, 얼마나 개인 주주들이 테슬라를 사랑하고 있는지 잘 알려주는 그런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찬성한 기관과 반대한 기관들이 나와 있어요. 테슬라의 대주주 내역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뱅가드는 반대를 했지만 블랙락이 찬성을 하면서 테슬라 주식의 거의 6%를 보유하고 있는 거대 기관입니다. 세계 최대의 자산 운용사이기도 하죠. 이 블랙락이 찬성을 하면서 결정적으로 또 테슬라가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투표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하지만 여기 반대하는 거대 개인 주주들과 거대 또 기관들이 있어요. 최근에 회자가 되었던 게 캘퍼스라든지 노르웨이 국부펀드, 캘리포니아 연구기금이었죠. 테슬라가 캘리포니아를 거의 홈그라운드로 생각을 하고 있다시피 하고 있는데, 이런 캘리포니아의 기관들이 반대를 하니까 일론 머스크가 참 아쉬움을 토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레오 코간이라는 분이 계시죠. 싱가포르인지 말레이시아인지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화교 거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테슬라를 2,600만 주나 보유를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개인 주주들의 반대표가 3,200만 주였다라고 하는데, 레오 코간이 2,600만 주를 보유를 하고 있으니까 레오 코간 스스로 대부분의 반대표를 만든 것도 같습니다. 레오 코간이 없었더라고 하면 이 찬성률은 거의 99% 가까이 나왔을 수도 있겠어요. 자, 아무튼 이 투표 결과를 통해서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가 얻은 데이터가 있죠. 즉, 테슬라라는 배에 일론 머스크라는 선장이 있는데, 이 배와 선장에 찬성하는 세력과 반대하는 세력이 명백히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에 로열티가 있는 주주들에게 계속해서 혜택을 주겠다라고 공언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향후에 스페이스 X라든지 XAI라든지, 자, 이러한 기업들이 상장이 되거나 테슬라에 편입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에게 찬성을 했던 세력과 주주들에게 좀 더 혜택을 줄 것도 같습니다. 자, 텍사스에서 지금 주총이 열리고 있는데, 주총 행사 전에 기가 텍사스 투어도 제공을 했던 테슬라인데요. 텍사스 공장 안에 이러한 사인보드도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Don't mess with Tesla retail shareholders라고 적혀 있는데, 테슬라 소매 주주들을 건드리지 마세요라는 문구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더욱더 개인 투자자와 사랑에 빠진 일론 머스크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제 방송에서 아크 인베스트먼트에서 테슬라 2029년 프라이스 타겟을 2,600불로 제시를 했고, 2029년에 로보택시가 차지할 매출액 비중은 63%인데, 로보택시의 수익률이 엄청나게 높겠죠.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금 창출 능력은 더 좋아요. 로보택시가 만들 현금 창출 능력은 86%가 되겠습니다. 매출액 비중보다 높다라고 볼 수 있겠고, 이에 따라서 테슬라의 시가총액 기업 가치에 차지할 로보택시 사업의 비중은 88%로 여기 나와 있어요. 즉, 테슬라라는 기업을 가장 크게 상승시킬 원동력은 역시나 로보택시, AI, 자율주행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에 플러스 알파를 더하자면은 옵티머스 로봇이 되겠죠. 어쨌든 옵티머스 로봇 역시 바퀴가 달리지 않은 로보택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근간은 자율주행 능력이 되겠는데, 지구상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테슬라로 자리매김할 거라면 역시나 자율주행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United States 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바로 SEC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여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면요, 이러한 문서가 하나 나와요. 자, 그러니까 공적인 문서에 이렇게 X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두 사람의 대화가 있는데 일론 머스크와 홀말 스카달로그의 대화예요. 자, 여기 보시면 OK 일론 머스크, we got you the options. Now you have to make Tesla the most valuable company on earth deal. 자,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당신이 보상 플랜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옵션을 받을 수 있으니까 테슬라를 지구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로 만들 거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여기서 yes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 이 기록을, 이 문서를 공적인 문서, 공적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세상과 지구상에 있는 모든 테슬라 주주들에게 약속을 한 것입니다. 자, 이 정도 약속이면 데이마켓 때 10% 정도 오른 것이 유지가 될 법도 했어요. 하지만 2.92%, 즉 한 3% 오르는 선에서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자, 그 이유는 아직까지 테슬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주총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승리를 했지만 최종 법원 판결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승리하라는 보장은 아직 없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델라웨어주 매코믹 판사에 의해서 재심에 들어갈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 주주의 73%가 일론의 보상안에 찬성을 했지만 이 매코믹 판사는요, 자신의 우호 세력들이 있겠죠. 민주당 정부가 될 수도 있겠고, 자, 이 그녀의 변호사 친구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미 변호사 친구들이 수십억 달러의 법적 비용을 테슬라에 청구한 상황이기도 하죠. 자, 하지만 게리 블랙에 따르면 이 매코믹 판사가 다시 한번 무효화 판결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일단 테슬라는 매코믹 판사의 지시를 따랐다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재승인 투표 과정을 거쳤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3대 1이라는 그래도 73%의 찬성이라는 특히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의 90%가 넘는 찬성률을 받으면서 일론의 입지와 테슬라의 입지가 강화가 되었어요. 자, 그러니까 매코믹이 다시 한번 이를 무효화시킨다면 바보처럼 보일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판사는 바보가 아니겠죠. 자, 그렇게 따지면 일론 머스크가 이제 더 이상 테슬라를 떠날 일이 없고 테슬라에서 AI 자율주행 로보택시의 발전을 계속해서 이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가가 정말 10%대 넘게 오를 수도 있었는데요. 왜 그럼 크게 오르지 못했냐? 역시나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테슬라의 단기 펀더멘털 때문인 것 같아요. 자, 델라웨어주, 그러니까 매코믹 판사의 첫 번째 판결은 올해 1월 30일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초에 있었어요. 1월 30일 이후 나스닥은 11% 상승을 했고 테슬라는 그 이후 4%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과 테슬라의 가격 차이가 지금 뭐 한 15% 차이 난다라고 볼 수 있겠죠. 마이너스 15% 테슬라가 오보행을 겪고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테슬라가 시장 대비 15% 저평가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2024년 들어서도 계속해서 EPS가 그 추정치가 하향을 걸어왔어요. 이런 상황을 고려해보면 납득이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월 30일 이후 테슬라의 EPS 추정치는 23% 하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시장 대비 15% 하락을 했다라는 건 생각보다 주가가 또 선방을 했다라고도 볼 수 있겠어요. 자, 물론 아크 인베스트먼트에 따르면 미래 가치는 정말 훌륭합니다. 2029년까지 2600불 충분히 오를 수도 있어요. 자, 하지만 이 2600불까지 달성이 되려면 로보택시 옵티머스 모델 2가 아우러져야 될 것인데 아직까지 이 세 개 영역에서 이렇다 할 실적 상승은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보택시도 8월 8일 공개가 될 예정이지만 아마 뭐 내년까지도 이렇다 할 실적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최근 JP모건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2027년까지도 이렇다 할 실적을 보여주지 못할 수도 있다. 아무래도 향후에 새로운 신규 플랫폼에서 만들어질 모델2와 로보택시는 플랫폼을 공유할 것인데 그때나 돼서야 어느 정도 수익에 기여할 만한 생산량이 나오겠고요. 그래야지 그때부터 수익이 제대로 나올 수 있다라고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테슬라의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할 이 세 가지 사업이 지금 당장 이 빨간색 선을 위로 올라가게 만들 수는 없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주가는 계속해서 꿈틀꿈틀 거리고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중국에 방문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 주주 투표 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좀이라도 나아질 것 같으면은 지금 강력한 매수세가 달라붙고 있어요. 한번 호재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하루에 10% 상승은 우습게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테슬라를 주시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고, 자, 좀이라도 이 EPS가 턴어라운드에서 상방으로 방향을 트는 움직임이 나오면, 자, 주가가 하루에 10%도 훨씬 더 많이 오를 수도 있다라는 그 증거가 최근 주가에서 나오고 있어요. 특히 8월 8일 로보택시 공개 이후에 하반기에 충분히 나아질 수 있고, 하반기 또 뭐 올해 9월이라든지 11월 달에 금리 인하도 지금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죠. 자,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실 필요가 있겠고, 자, 여태껏 테슬라 주가를 가장 잘 맞춰온 기간은 아크 인베스트먼트였습니다. 2029년 2600불 달성하지 못하라는 법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주가가 약할 때 잘 모아 나가면서 언제 위로 튈지 모르는 주가 상승에 대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